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감 혹은 시대의 징조라 부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괜히 무겁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밤잠을 설치게 하는 막연한 불안감, 혹은 곧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만 같은 기묘한 예감이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감각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하나의 거대한 예언과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중대한 사건들을 87%의 놀라운 적중률로 예견했던 한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1세기의 굵직한 사건들, 예상치 못한 지도자의 등장과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금융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의 도래까지 미리 경고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마지막 경고이자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미공개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한 시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변화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될 것이며 그곳에서 일어난 빛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 주변 곳곳에서 그 예언의 첫 번째 징조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 대한민국에 펼쳐질 놀라운 변화의 서막이며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가닿아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특별한 예언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500년 전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 시절, 궁궐에는 밤하늘의 별을 읽어 나라의 운명을 살피던 기관, 관상감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천문학자들은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의 천문학자가 밤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500년 후 을사년에 이 땅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징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비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을사년 가을, 동방의 땅에서 큰 빛이 일어나리라. 그 빛은 먼저 깊은 분열을 치유하고 마침내 온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이다. 이 예언은 그 내용이 너무나 중대하고 민감하여 함부로 공개될 경우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록은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고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사의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세기 말 남아프리카 출신의 세계적인 고대 문헌 연구가이자 영적 탐구자였던 킴 클레멘트가 우연히 한국의 고문서를 연구하던 중 바로 이 봉인된 기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한 천문학자가 남긴 기록이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여러 사건들을 예견했지만 유독 이 동방의 빛에 대한 예언만큼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한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나아가 세계의 영적 균형이 재편되는 너무나도 성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날씨까지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기록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반복되고
사회에는 원인 모를 불안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갈망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킴 클레멘트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유럽의 운명을 예언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21세기 인류의 영적 진화를 내다보았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서의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큰 빛이 일어나기 전 먼저 어둠이 깊어질 것이다.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갈등, 불안이 바로 그 깊어지는 어둠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어둠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은 아닐까요? 예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화해의 신호입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려는 용서와 화해의 움직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보를 넘어 예언에서 말하는 분열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대립하던 마음들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싹트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변화는 언제나 혼란을 동반하지만 이 혼란은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건전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연의 경고입니다. 올여름 우리가 겪었던 이상기후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옛 선조들은 천지인 사상을 통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변화는 인간 세상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징조는 바로 사람들 마음의 변화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전보다 더 친절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무언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스마트폰만 보던 사람들이 가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더 진지하고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첫 번째 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도 현대의 예언가 킴 클레멘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약 90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는 3번의 더 큰 변화의 물결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놀라운 90일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미 시작된 마음의 각성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변화의 기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9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무렵에 본격화됩니다. 추석은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 조상께 감사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추석은 특별할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날 때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올해 추석 보름달을 보며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공통된 희망과 간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열망, 더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10월부터 시작되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예언서는 말합니다. 10월의 바람이 낡은 잎을 떨어뜨릴 때 새로운 생명이 뿌리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한다. 이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더 공정하고 희망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마침내 가장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70년 넘게 얼어붙었던 남과 북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단의 벽 아래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념과 정치를 넘어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순수한 마음이 남과 북 모든 동포의 가슴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에 이르러 새로운 시대의 진짜 문이 열립니다. 예언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그 새벽, 동방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춘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서 동방의 빛을 이끌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언서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신비롭게 묘사합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으나 모든 이가 자연스레 따르고 큰 소리치지 않으나 그의 한마디가 1000마디보다 무겁다. 높은 자리에 오르나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며 강한 힘을 가졌으나 부드럽게 사용한다. 이는 권력으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닌 덕으로 사람을 이끄는 우리 역사 속 이상적인 지도자상, 마치 지혜로운 군주나 깊은 수양을 쌓은 선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는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진정성을 가졌고 경제적 지혜와 영적 통찰을 겸비했으며 당장의 인기가 아닌 100년 후를 내다보는 해안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예언서는 그를 왕관을 쓰고도 무릎을 꿇는 자, 권력을 가지고도 백성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빛은 혼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함께 밝히는 것입니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마침내 온 민족의 마음이 될 때 동방의 빛은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서사의 주인공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이웃에게 먼저 미소 짓는 것,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절망 대신 희망을, 분노 대신 이해를,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오랜 갈등인 세대 갈등, 지역 갈등마저 녹여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 전통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며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민족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을 줬던 시대를 지나 마음의 평화와 공동체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화합과 상생의 물결, K-화합은 K-팝이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 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로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미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깨어있음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강요가 아닌 여러분이 느낀 희망과 감동을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작은 희망이 모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5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가 별을 보며 꿈꾸었던 그 미래, 킴 클레멘트가 온 생애를 걸고 전하려 했던 그 희망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과 새롭게 품게 된 희망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희망의 큰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8월 15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그 찬란한 새 시대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감 혹은 시대의 징조라 부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괜히 무겁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밤잠을 설치게 하는 막연한 불안감, 혹은 곧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만 같은 기묘한 예감이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감각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하나의 거대한 예언과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중대한 사건들을 87%의 놀라운 적중률로 예견했던 한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1세기의 굵직한 사건들, 예상치 못한 지도자의 등장과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금융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의 도래까지 미리 경고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마지막 경고이자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미공개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한 시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변화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될 것이며 그곳에서 일어난 빛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 주변 곳곳에서 그 예언의 첫 번째 징조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 대한민국에 펼쳐질 놀라운 변화의 서막이며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가닿아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특별한 예언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500년 전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 시절, 궁궐에는 밤하늘의 별을 읽어 나라의 운명을 살피던 기관, 관상감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천문학자들은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의 천문학자가 밤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500년 후 을사년에 이 땅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징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비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을사년 가을, 동방의 땅에서 큰 빛이 일어나리라. 그 빛은 먼저 깊은 분열을 치유하고 마침내 온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이다. 이 예언은 그 내용이 너무나 중대하고 민감하여 함부로 공개될 경우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록은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고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사의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세기 말 남아프리카 출신의 세계적인 고대 문헌 연구가이자 영적 탐구자였던 킴 클레멘트가 우연히 한국의 고문서를 연구하던 중 바로 이 봉인된 기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한 천문학자가 남긴 기록이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여러 사건들을 예견했지만 유독 이 동방의 빛에 대한 예언만큼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한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나아가 세계의 영적 균형이 재편되는 너무나도 성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날씨까지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기록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반복되고 사회에는 원인 모를 불안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갈망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킴 클레멘트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유럽의 운명을 예언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21세기 인류의 영적 진화를 내다보았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서의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큰 빛이 일어나기 전 먼저 어둠이 깊어질 것이다.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갈등, 불안이 바로 그 깊어지는 어둠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어둠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은 아닐까요? 예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화해의 신호입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려는 용서와 화해의 움직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보를 넘어 예언에서 말하는 분열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대립하던 마음들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싹 트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변화는 언제나 혼란을 동반하지만 이 혼란은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건전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연의 경고입니다. 올여름 우리가 겪었던 이상기후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옛 선조들은 천지인 사상을 통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변화는 인간 세상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징조는 바로 사람들 마음의 변화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전보다 더 친절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무언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스마트폰만 보던 사람들이 가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더 진지하고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첫 번째 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도 현대의 예언가 킴 클레멘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약 90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는 3번의 더 큰 변화의 물결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놀라운 90일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미 시작된 마음의 각성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변화의 기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9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무렵에 본격화됩니다. 추석은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 조상께 감사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추석은 특별할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날 때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올해 추석 보름달을 보며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공통된 희망과 간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열망, 더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10월부터 시작되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예언서는 말합니다. 10월의 바람이 낡은 잎을 떨어뜨릴 때 새로운 생명이 뿌리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한다. 이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더 공정하고 희망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마침내 가장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70년 넘게 얼어붙었던 남과 북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단의 벽 아래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념과 정치를 넘어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순수한 마음이 남과 북 모든 동포의 가슴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에 이르러 새로운 시대의 진짜 문이 열립니다. 예언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그 새벽, 동방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춘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서 동방의 빛을 이끌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언서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신비롭게 묘사합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으나 모든 이가 자연스레 따르고 큰 소리치지 않으나 그의 한마디가 1000마디보다 무겁다. 높은 자리에 오르나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며 강한 힘을 가졌으나 부드럽게 사용한다. 이는 권력으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닌 덕으로 사람을 이끄는 우리 역사 속 이상적인 지도자상, 마치 지혜로운 군주나 깊은 수양을 쌓은 선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는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진정성을 가졌고 경제적 지혜와 영적 통찰을 겸비했으며 당장의 인기가 아닌 100년 후를 내다보는 해안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예언서는 그를 왕관을 쓰고도 무릎을 꿇는 자, 권력을 가지고도 백성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빛은 혼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함께 밝히는 것입니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마침내 온 민족의 마음이 될 때 동방의 빛은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서사의 주인공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이웃에게 먼저 미소 짓는 것,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절망 대신 희망을, 분노 대신 이해를,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오랜 갈등인 세대 갈등, 지역 갈등마저 녹여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 전통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며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민족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을 줬던 시대를 지나 마음의 평화와 공동체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화합과 상생의 물결, K-화합은 K-팝이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 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로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미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깨어있음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강요가 아닌 여러분이 느낀 희망과 감동을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작은 희망이 모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5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가 별을 보며 꿈꾸었던 그 미래, 킴 클레멘트가 온 생애를 걸고 전하려 했던 그 희망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과 새롭게 품게 된 희망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희망의 큰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8월 15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그 찬란한 새 시대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감 혹은 시대의 징조라 부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괜히 무겁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밤잠을 설치게 하는 막연한 불안감, 혹은 곧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만 같은 기묘한 예감이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감각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하나의 거대한 예언과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중대한 사건들을 87%의 놀라운 적중률로 예견했던 한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1세기의 굵직한 사건들, 예상치 못한 지도자의 등장과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금융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의 도래까지 미리 경고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마지막 경고이자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미공개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한 시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변화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될 것이며 그곳에서 일어난 빛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 주변 곳곳에서 그 예언의 첫 번째 징조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 대한민국에 펼쳐질 놀라운 변화의 서막이며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가닿아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특별한 예언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500년 전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 시절, 궁궐에는 밤하늘의 별을 읽어 나라의 운명을 살피던 기관, 관상감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천문학자들은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의 천문학자가 밤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500년 후 을사년에 이 땅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징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비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을사년 가을, 동방의 땅에서 큰 빛이 일어나리라. 그 빛은 먼저 깊은 분열을 치유하고 마침내 온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이다. 이 예언은 그 내용이 너무나 중대하고 민감하여 함부로 공개될 경우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록은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고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사의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세기 말 남아프리카 출신의 세계적인 고대 문헌 연구가이자 영적 탐구자였던 킴 클레멘트가 우연히 한국의 고문서를 연구하던 중 바로 이 봉인된 기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한 천문학자가 남긴 기록이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여러 사건들을 예견했지만 유독 이 동방의 빛에 대한 예언만큼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한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나아가 세계의 영적 균형이 재편되는 너무나도 성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날씨까지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기록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반복되고 사회에는 원인 모를 불안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갈망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킴 클레멘트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유럽의 운명을 예언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21세기 인류의 영적 진화를 내다보았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서의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큰 빛이 일어나기 전 먼저 어둠이 깊어질 것이다.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갈등, 불안이 바로 그 깊어지는 어둠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어둠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은 아닐까요? 예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화해의 신호입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려는 용서와 화해의 움직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보를 넘어 예언에서 말하는 분열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대립하던 마음들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싹 트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변화는 언제나 혼란을 동반하지만 이 혼란은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건전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연의 경고입니다. 올여름 우리가 겪었던 이상기후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옛 선조들은 천지인 사상을 통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변화는 인간 세상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징조는 바로 사람들 마음의 변화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전보다 더 친절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무언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스마트폰만 보던 사람들이 가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더 진지하고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첫 번째 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도 현대의 예언가 킴 클레멘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약 90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는 3번의 더 큰 변화의 물결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놀라운 90일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미 시작된 마음의 각성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변화의 기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9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무렵에 본격화됩니다. 추석은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 조상께 감사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추석은 특별할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날 때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올해 추석 보름달을 보며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공통된 희망과 간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열망, 더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10월부터 시작되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예언서는 말합니다. 10월의 바람이 낡은 잎을 떨어뜨릴 때 새로운 생명이 뿌리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한다. 이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더 공정하고 희망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마침내 가장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70년 넘게 얼어붙었던 남과 북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단의 벽 아래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념과 정치를 넘어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순수한 마음이 남과 북 모든 동포의 가슴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에 이르러 새로운 시대의 진짜 문이 열립니다. 예언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그 새벽, 동방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춘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서 동방의 빛을 이끌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언서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신비롭게 묘사합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으나 모든 이가 자연스레 따르고 큰 소리치지 않으나 그의 한마디가 1000마디보다 무겁다. 높은 자리에 오르나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며 강한 힘을 가졌으나 부드럽게 사용한다. 이는 권력으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닌 덕으로 사람을 이끄는 우리 역사 속 이상적인 지도자상, 마치 지혜로운 군주나 깊은 수양을 쌓은 선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는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진정성을 가졌고 경제적 지혜와 영적 통찰을 겸비했으며 당장의 인기가 아닌 100년 후를 내다보는 해안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예언서는 그를 왕관을 쓰고도 무릎을 꿇는 자, 권력을 가지고도 백성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빛은 혼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함께 밝히는 것입니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마침내 온 민족의 마음이 될 때 동방의 빛은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서사의 주인공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이웃에게 먼저 미소 짓는 것,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절망 대신 희망을, 분노 대신 이해를,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오랜 갈등인 세대 갈등, 지역 갈등마저 녹여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 전통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며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민족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을 줬던 시대를 지나 마음의 평화와 공동체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화합과 상생의 물결, K-화합은 K-팝이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 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로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미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깨어있음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강요가 아닌 여러분이 느낀 희망과 감동을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작은 희망이 모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5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가 별을 보며 꿈꾸었던 그 미래, 킴 클레멘트가 온 생애를 걸고 전하려 했던 그 희망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과 새롭게 품게 된 희망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희망의 큰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8월 15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그 찬란한 새 시대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감 혹은 시대의 징조라 부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괜히 무겁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밤잠을 설치게 하는 막연한 불안감, 혹은 곧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만 같은 기묘한 예감이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감각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하나의 거대한 예언과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중대한 사건들을 87%의 놀라운 적중률로 예견했던 한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1세기의 굵직한 사건들, 예상치 못한 지도자의 등장과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금융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의 도래까지 미리 경고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마지막 경고이자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미공개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한 시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변화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될 것이며 그곳에서 일어난 빛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 주변 곳곳에서 그 예언의 첫 번째 징조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 대한민국에 펼쳐질 놀라운 변화의 서막이며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가닿아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특별한 예언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500년 전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 시절, 궁궐에는 밤하늘의 별을 읽어 나라의 운명을 살피던 기관, 관상감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천문학자들은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의 천문학자가 밤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500년 후 을사년에 이 땅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징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비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을사년 가을, 동방의 땅에서 큰 빛이 일어나리라. 그 빛은 먼저 깊은 분열을 치유하고 마침내 온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이다. 이 예언은 그 내용이 너무나 중대하고 민감하여 함부로 공개될 경우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록은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고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사의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세기 말 남아프리카 출신의 세계적인 고대 문헌 연구가이자 영적 탐구자였던 킴 클레멘트가 우연히 한국의 고문서를 연구하던 중 바로 이 봉인된 기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한 천문학자가 남긴 기록이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여러 사건들을 예견했지만 유독 이 동방의 빛에 대한 예언만큼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한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나아가 세계의 영적 균형이 재편되는 너무나도 성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날씨까지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기록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반복되고 사회에는 원인 모를 불안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갈망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킴 클레멘트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유럽의 운명을 예언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21세기 인류의 영적 진화를 내다보았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서의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큰 빛이 일어나기 전 먼저 어둠이 깊어질 것이다.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갈등, 불안이 바로 그 깊어지는 어둠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어둠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은 아닐까요? 예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화해의 신호입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려는 용서와 화해의 움직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보를 넘어 예언에서 말하는 분열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대립하던 마음들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싹트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변화는 언제나 혼란을 동반하지만 이 혼란은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건전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연의 경고입니다. 올여름 우리가 겪었던 이상기후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옛 선조들은 천지인 사상을 통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변화는 인간 세상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징조는 바로 사람들 마음의 변화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전보다 더 친절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무언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스마트폰만 보던 사람들이 가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더 진지하고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첫 번째 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도 현대의 예언가 킴 클레멘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약 90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는 3번의 더 큰 변화의 물결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놀라운 90일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미 시작된 마음의 각성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변화의 기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9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무렵에 본격화됩니다. 추석은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 조상께 감사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추석은 특별할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날 때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올해 추석 보름달을 보며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공통된 희망과 간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열망, 더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10월부터 시작되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예언서는 말합니다. 10월의 바람이 낡은 잎을 떨어뜨릴 때 새로운 생명이 뿌리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한다. 이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더 공정하고 희망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마침내 가장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70년 넘게 얼어붙었던 남과 북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단의 벽 아래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념과 정치를 넘어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순수한 마음이 남과 북 모든 동포의 가슴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에 이르러 새로운 시대의 진짜 문이 열립니다. 예언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그 새벽, 동방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춘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